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역사 왜곡 우려가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윤정백 친일 쿠데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순천 국회의원이 순천대 전남도 공모에 참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도의 의대 공모가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신안해상에서 쾌속선이 공사용 철선과 충돌한 사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지만 대응 체계는 허술했습니다. 여수 돌산에 들어선 한 대형 직판장이 개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이 불법 시설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광복 79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분위기는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역사 왜곡 우려가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최고조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광주 전남 시민사회에서도 윤정배 친일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단하라! 광주 전남 10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동의와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천박한 역사인식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시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윤 정부 들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운이 무산되면서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수년째 대법원에서 재판이 멈춰 있어 제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내놓고 사도광산 등재에 손 들어주고 독립 선열들을 모욕 주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가 또다시 역사 갈등을 되풀이하면서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또다시 이념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친일 세력,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이력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윤 정부의 이런 시도들을 역사 왜곡의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역사기관 수장들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인물로 채워졌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친일파들에 대한 재평가로 다시 나타날 것이고, 저는 이게 출발점이지 결코 끝나는 지점은 종결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이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순천대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공모에 여전히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 현역 국회의원이 순천대의 전남도 공모에 참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전남도의 공모가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순천 지역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 도민 공청회입니다. 목포에 이어 순천에서 열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순천대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에 국립의대 설립 공모 용역에 근거가 없다며 공모 불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도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 주도의 공모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대와 순천시의 이 같은 전남도 공모 불참 입장에 지역구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처럼 공모 절차 불참은 의대 유치 기회를 0%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태세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 부처도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사실상 전남도 공모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응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정하겠다. 이런 일관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이 같은 입장선에
순천 지역 내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문수 의원의 순천대 공모 참여 주장에 대해 일단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공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도민 공청회를 마친 전라남도는 앞으로 목포대와 순천대 양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올해 전남에서 폐사한 가축이 지난해 여름철 전체 피해 건수의 2배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농가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은 16만 8천여 마리로 지난해 여름 석 달여 동안 폭염으로 폐사한 6만 9천여 마리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현재까지 28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라남도는 올여름 폭염이 빨리 시작되고 평균 기온도 지난해보다 높아 피해가 커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을 태우고 항해하던 여객선이 늘어진 공사용 철선과 충돌했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에는 아찔했던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쾌속 여객선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최고 시속 48km, 평소처럼 빠른 속도로 신안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 교량 아래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선체 기둥인 마스트가 분리됩니다. 부서진 기둥은 발사된 로켓처럼 수십 미터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바닷속으로 떨어집니다. 소리가 툭 나길래 툭 하고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게 뭐 걸렸다 생각하고 많이 놀랐죠. 레이더와 GPS의 안테나가 달려있던 여객선 기둥이 부러지면서 선내 모든 통신이 먹통이 됐습니다. 200여 미터를 회항한 여객선은 늘어진 철선과 부딪힌 걸 알았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공사 중 지름 1.8cm의 작업용 철선이 해수면 60m 높이에서 15m까지 처진 겁니다. 놀란 인근 섬 주민들도 인명피해가 없는 걸 확인한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상판이 다 뜯겨져가지고 물속에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인사사고가 안 났으니까 괜찮지만 큰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게. 목포 흑산도 항로에는 일주일 이상 대체 여객선이 투입됐고 사고 쾌속선은 수리를 마친 뒤 다시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쾌속 여객선이 송전선로 공사용 철선과 충돌한 사고는 앞서 보셨다시피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대응 체계는 허술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늘어진 공사용 철선과 충돌한 쾌속 여객선이 속도를 줄인 채 멈춰섭니다. 놀란 여객선이 원인 파악을 위해 회항을 하자 그제야 인근 부두에 정박 중이던 소형 선박 한 척이 움직입니다. 공사업체 측이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배치한 선박입니다. 철선이 늘어진 사실도 여객선에 미리 알리지 않았고 사고가 난 뒤에야 알아차린 겁니다. 와이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달이 바로 지나고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그 속도로 간 거죠, 저희는. 공사 전 발주처인 한전 측이 두 척의 선박을 배치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상 감시 선박이 두 척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감시 별도로 하겠다고 돼 있었고 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당일 운항 인력이 없어 한 척만 배치한 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객선사 측에는 어떤 공사 정보도 없었습니다. 사고 소식도 통신 장비가 고장난 여객선의 선장이 목포 운항관리센터에 개인용 휴대전화로 알렸습니다. 공사업체는 발주처인 한전에만 보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이것을 배가 오는 걸 보고서 조치를 더 확실히 했으면 좋았죠.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하마터면 여객선 승객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했던 충돌 사고. 한전 측과 시공업체는 뒤늦게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은 신선한 농수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수 돌산에 대형 직판장이 들어섰는데 인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만 팔아야 하는 점포에서 공산품까지 취급한다며 불법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돌산의 길목에 세워진 농수축산물 직판장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약 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당초 어제 개점할 예정이었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미뤄졌습니다. 계란 마감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냉장, 냉동에 대해서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몇 천만 원이 지금 벌써 이렇게 가까워 버려요. 벌써 피해 보는 게. 주변 상인들이 입점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농수산물을 파는 소규모 가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공산품까지 파는 대형 유통마트와 비슷한 규모여서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도 사장이나 누군가 와서 어떤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앞에 보시면 길거리에 지금 차들도 주말 같은 데는 엄청 막히는데 상인들은 겉은 농수산물 직판장이지만 속은 대형마트라며 직판장 개장에 농수산물 유통법이 아닌 유통발전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수산물 등이 정의된 농안법과 달리 유통발전법에는 공산품도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또 유통발전법은 인근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야 해서 농안법보다 까다롭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안법을 적용받아 개장하는 대형 마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 여수시도 관계부처의 자문을 받고 법적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농림부는 현행법상 해당 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안법에서 판매품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매를 금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트 개장과 판매 품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갖춰지지 않은 사이 상권 다툼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상인들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향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올 여름 휴가지로 진도 관매도와 신안 기점소학도 등 전남 가고 싶은 섬 방문을 추천했습니다. 전남 가고 싶은 섬은 관련 누리집에서 선정된 섬 지역과 여행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전남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지 섬 주민을 섬 코디네이터로 양성해서 여행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가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서 과수 탄저병 예찰을 강화합니다. 이번 중점관리 기간에는 추석 무렵 출하할 사과와 배, 단감 등 주요 과수의 탄저병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과수 농가에 신속하게 전달해서 적기 방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목포문학관은 오는 연말까지 성인 대상 시소설 창작반과 어린이 문학교실 동영상 제작반, 또 독서 캘리그라피반, 실버층 대상에 찾아가는 문학관 등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목포문학관은 또 올해 두 번째 열리는 10월의 문학 여행을 차범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북교동 골목길 일원에서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얼음 생수를 가득 채운 무인 생수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폭염 취약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앞해읍 시가지에 무인 생수함을 설치하고 자율방재단과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며 온열 질환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어제 오전 2시 20분쯤 무안군 무안읍의 왕복 4차선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전복돼 30대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60대 동승자는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빗길의 내리막 커브길을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져 갓길 연석과 전신줄을 차례로 들이받은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노조법 2, 3조와 방송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가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도구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8.15 광복절 등 기념일을 노리고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폭주족을 막기 위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112 신고와 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파악하고 집중 순찰과 현장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현충일에도 순천시 일대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케 한 오토바이 폭주족 17명이 검거됐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시민을 경찰이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 김효종 경사와 유호천 순경은 지난 10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2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7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한 결과 남성은 의식을 되찾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의 활성화와 모터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CJ와 영암군과 협력해 5대 분야 민관 융복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대회 유치와 체험시설 확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마케팅의 5개 분야로 추진됩니다. 특히 CJ와 협력해 국제대회와 아마추어 모터사이클 대회를 유치하고 레이싱 체험관, 자동차 극장 등의 체험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 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에서는 올해 1월 이후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 출생 기본 수당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또 청년 일자리 확대와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도 핵심 과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시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순천, 여수 등 10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됐으며 각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문화특구 등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국섬진흥원 2대 원장 공개 모집이 지난 7일부터 시작돼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섬진흥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국섬진흥원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초대인 오동호 원장은 오는 31일 임기가 종료되며 경남연구원 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9월 25일 열리는 2024 목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가 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9월은 일자리 구하는 날이라는 주제로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산단 취업희망센터가 주관해 목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수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영암군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영암몰에서 명절 선물 등을 할인하는 추석맞이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오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매력한우와 달맞이살 등 34종의 우수 농특산물이 기본 20% 할인되고 추석 선물 세트 등을 3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수색견 센터를 건립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건립 사업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9천만 원과 도비 9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센터는 오는 9월 나주 봉황면에 전남경찰청 제3기동대를 리모델링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되며 도내 수색견 3마리가 투입됩니다. 내년 신규 교사 채용에서 전남의 채용 규모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3년 연속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이는 순회 겸임 교사의 증가로 인한 교원들의 업무 과다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전남교육청의 교사 정원 확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완도군 신지 명사심리에서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2024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에 4천여 명이 다녀간 걸로 집계됐습니다. 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산업을 홍보하고 피서객들에게 야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페스티벌은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와 해양치유 버스킹, EDM 파티 등의 볼거리와
다시마 치킨과 전복 등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됐습니다. 말복인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됩니다. 최고 체감더위가 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데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시원한 환경에 머무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엔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많게는 최고 6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을 챙기시고 물이 인접한 곳에 접근을 삼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33도, 한평과 영암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낮에 해남과 강진 34도, 장흥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3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로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 남부 해상의 경우 바다 안개가 자욱하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9시 13분입니다. 당분간 폭염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똑같은 가구, 트렌디한 가구 구입하기 좋은 곳 없을까?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다양한 수입 가구와 유명 브랜드 가구가 많은 곳은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행복한 가구 쇼핑은 목포 가구 백화점이 정답입니다. 보리굴비를 만난다. 간편하게 조리한다. 맛있게 먹는다.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간편하게. 김동호 생선마을 보리굴비. 정성으로 키워낸 건강한 과일. 맑고 진한 도라지와 더덕 품은 배즙. 빨간 양파 주스. 꼼꼼하고 까다롭게 엄선해 알차게 구성된 선물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갓 수확한 신선함을 담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착한 마을. 당신의 인생 휴양지는 하늘, 별, 바다 펜션. 센시야.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플까요?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야. 다리 속 정맥 순환을 원활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야. 오늘입니다. 미역을 불립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져도 괜찮습니다. 두고두고 먹죠 뭐. 불린 미역을 들기름으로 볶습니다. 구수한 황태도 함께 넣어 뽀얀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바글바글 끓입니다. 간장은 진간장이 더 진한 거겠죠? 온 집안에 생일 축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오늘의 집밥, 황태미역국. 한 끼 정도는 함께하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KCC건설 스위첸.